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이제 3주차 강의죠. 3주차. 이제 제 4장에 보시면 토지의 이동 및 정리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쪽 보시면 이 토지의 이동, 이 토지의 이동편이 32회 때는 제가 이제 OT에서도 이제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통상적으로 이 토지 이동 쪽에서는 출제되는 문제가 한 두세 문제 정도가 출제가 돼요. 기본적으로 한 세 문제 정도? 기본적으로 여기서 한 세 문항 정도가 출제가 되는데 32회 때는 한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한 문제가. 난이도는 굉장히 떨어지는 문제로 한 문제가 출제가 됐었는데 우리가 중개사 공부하시는 분들이 지적에서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그 단원이 바로 이 토지 이동이에요. 그만큼 양도 많고 암기할 것도 많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토지 이동 쪽만 잘 정복을 하면 지적은 이제 끝나는 겁니다. 지적. 그 다음 달은 지적 측량 같은 경우는 나올 문제들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토지 이동 쪽만 잘 정리를 하시면 무난하게 여러분들이 지적에서 12문제를 다 맞출 수 있을 거예요. 그래, 지난주하고 지지난주 2주 동안에 이제 지적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 첫 번째 주에는 용어에 대한 설명, 지번 설명해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주에서는 경계와 면적과, 그 다음 마지막 시간에 지적 공부의 등록사항을 정리해 드렸는데, 그것만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에서 많은 도움이 아마 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본 이제 기본서 나오면 그때 이제 더 깊게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는데 이번 시간에 마찬가지로 토지 이동도 아주 이렇게 세부적인 내용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따라오기 힘드니까 이번 시간에는 이 토지 이동에서 어떤 것들을 우리가 앞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전체적인 어떤 체계를 잡고 굳이 우리가 토지 이동을 몰라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 정도까지만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토지 이동. 자, 우리 첫 시간에 이런 거 했었죠. 용어 설명할 때.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든 토지에 대해서 무엇을 하자? 모든 토지에 대해서 조사 또는 측량을 해서 이것을 어디에다가? 지적공부에다가 무엇하는 것?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 이렇게 했었죠. 그러니까 항상 매번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항상 지적은 이 등록 무엇하고? 등록사항하고 항상 연결을 시켜라 이겁니다. 그죠? 등록사항. 우리 지난번에 지적공부에서 등록사항 했었잖아요. 지적공부에 등록이 되느냐? 등록이 되지 않느냐? 이걸 했었단 말이죠. 그러면 모든 내용들을 이 등록사항하고 연결하는데 등록사항에는 총 몇 개? 3개가 있더라 이겁니다. 첫 번째 뭐가 있었어요? 첫 번째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있고 그 두 번째로는 무엇이 있다? 두 번째로는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뭐가 있어요? 세 번째로는 기타적인 내용이 있다 이겁니다. 그럼 여기서 기타적인 내용은 어떤 거였어요? 줄여서 쓸게요. 개별 공시지가, 또 등급, 토지의 등급, 기준, 수확량 등급. 이것을 뭐다? 기타적인 내용이다. 그래서 요 기타적인 내용은 토지대장하고 어디에만?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에만 등록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무엇을 의미한다? 이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소유자의 성명하고 그 다음에 주소하고 주민등록번호. 그럼 소유자가 얼마든지 무엇 할 수 있어요? 바뀔 수 있죠. 변동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유자의 어떠한 그 변동 원인이라든지 변동 원인, 그 다음에 변동 일자. 이것이 이제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고, 자, 토지 표시사항, 자,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토지 표시사항 몇 개? 6개. 앞자리 따서 외우지 마시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자,
앞으로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 공부를 1년을 하는데 두 문자 되게 중요합니다. 사실은 두 문자를 따서 외우는 거 중요한데 불필요한 두 문자를 따서 외우지 말자 이거예요. 잘 외워지지 않는 것들, 그런 것들만 좀 두 문자로 따서 공부를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 그래서 1년 동안 공부하는데 토지 표시에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이렇게 6개가 있는데 이거를 앞자리 따서 뭐 소지목, 면경, 좌 이런 식으로 굳이 외울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대부분 이렇게들 많이 알려주시고 하고 뭐 나쁜 방법은 아닌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토지 표시하면 딱 튀어나와. 지적을 공부하는데 토지 표시를 모르면 안 되잖아.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가 자연스럽게 딱 튀어나와야만 이 사람이 지적법을 제대로 공부했구나 이렇게 하는 거지. 자, 여러분들 토지 표시가 뭘까요? 라고 물어봤더니 하늘 쳐다보고 지목 나오고 면적 나오고 좌표 나오고 소재 나오고 지번 나오고 이렇게는 하지 말라 이거죠.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이렇게. 자, 우리나라는 물자 편성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소재 지번은 몽땅의 의미 모든 지적 공부에 다 등록이 된다 이겁니다. 목도장. 그래서 제가 목도장이 무엇인지는 몰라도 상관없다고 처음에 공부할 때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목은 지목을 의미하는 거고 도는 도면. 그러니까 지적에서 우리 지적 공부 중에 도면이라는 것은 무엇이다? 도면은 지적도와 임야도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죠? 그다음에 장은 여기서 장자 들어가는 거. 그럼 뭐다? 토지대장, 임야대장 이렇게 되는 거죠. 목도장, 축도장 이렇게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즉 지목이 등록되는 지적 공부에는 무엇도 등록이 된다? 축척도 등록이 된다 이겁니다. 면장, 면적은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에만 등록이 되고요. 우리나라는 경계는 무슨 경계? 도산경계. 즉 경계는 어디에만 등록이 된다? 경계는 도면에만 등록이 된다. 즉 지적도하고 임야도에 등록이 되는 거고요. 좌표는 어디에 등록이 돼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만 등록이 되더라 이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런데 우리 지적에서 가장 큰 역할은 소유자도 아니고 기타적인 내용도 아니고 이거예요. 토지 표시. 이거를 우리가 공시하기 위해서 도입된 것이 옛날에 1950년도에 지적법이라는 것이 공시가 됐죠. 이제 제정이 됐죠. 근데 지적법보다 더 빨리 이루어진 것이 1910년도에 토지조사법이라는 것이 만들어져요. 그때 당시 대한제국시대 1910년도에 대한제국시대에 토지조사법이 만들어지고 1912년도에 일본이 이제 우리나라를 통치하기 시작하면서 그 법을 개정하면서 토지조사령을 이제 만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쭉 순차적으로 법령이 이제 만들어지면서 1950년도에 지적법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 이제 그러면 얘를 공시하기 위해서 도입된 것이 1950년도의 지적법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이제 지적법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해가지고 측량하고 지적이라는 것이 이렇게 통합이 됐다. 뭐 이런 이제 법의 어떤 흐름이 되는데, 그래서 지적은 이러한 토지의 표시, 즉 토지의 표시, 이걸 뭐라 그래요? 사실관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실관계를 공시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지적이에요. 그래서 지적은 이러한 소유자와 기타적인 내용보다는 이 토지 표시가 주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렇게 6개의 토지의 표시사항,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6개의 토지의 표시사항을 어떻게 하고 새로이 정하고 이것이 무엇이 되고 변경이 되고 이것이 말소가 되는 것, 이걸 뭐라 그래요? 이것을 토지의 무엇이라 한다? 토지의 이동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적을 공부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지적을 공부하실 때는 이 단순하게 어떠한 그 책에 있는 내용을 막 읽는 것보다는
절차법이기 때문에 어떤 그 절차 위주로 공부를 좀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어떤 도회적인 방식으로 이렇게 흐름을 쫓아가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굉장히 좀 좋습니다. 지적뿐만 아니라 중개사법도 마찬가지고 모든 법이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어떤 흐름을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그 절차적으로 공부를 하시고 우리가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식으로 해서 공부를 하시면은 오랫동안 머릿속에 기억에 남아요. 자, 그럼 이거를 토지이동이라. 그럼 토지이동이란 무엇이다? 이러한 토지의 표시사항을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새로이 정하고 이것이 변경이 되고 이것이 말소되는 것을 무엇이라 한다? 토지의 이동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소유자에 관한 사항하고 기타적인 내용은 토지 표시가 아니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소유자가 바뀔 수 있고 소유자의 주소도 바뀔 수 있고 그죠? 개명할 수도 있고 개별 공시지가도 바뀌고 그런 것은 뭐가 아니라 토지 표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토지의 이동이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왼쪽에 우리 보시면 용어 N 참고해가지고 그쪽 부분에 나와 있죠. 그러면 보통 일반적으로 얘네들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들은 보통 이제 어떤 의미가 되는 거냐면 조사의 개념이 되는 거고요. 경계와 좌표와 면적을 정하려면 경계와 좌표와 면적을 정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 기본적인 측량이 필요하더라. 그래서 우리는 토지의 이동을 크게 몇 개로 나눠진다? 2개로 나눠져요. 측량과 그 다음에 조사 이런 식으로 나눠져요. 그 다음에 뭐 기타 뭐 이렇게 보통 구분을 합니다. 기타 이렇게. 그러면 토지가 이동이 됐을 때 측량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자, 여러분들이 제 수업을 처음부터 들으셨다면 첫 번째 강의에서 용어 설명해드렸죠. 용어 설명에서 이미 설명해드렸던 내용들이잖아요. 신규등록, 등록전환, 분할 이런 것들. 측량을 요하는 것 대표적인 게 무엇이다? 신규등록이에요. 그 다음에 또 무엇? 신규등록, 등록, 전환. 그 다음에 분할. 그 다음에 등록사항 정정. 등록사항 정정을 제가 측량 쪽에다 넣었는데 이거는 좀 따져봐야 될 내용이 있어요. 왜냐면 이 등록사항 정정에서 어떤 거를 정정할 때 경계라든지 면적을 정정할 때는 당연히 무엇을 통해야 된다? 경계라든지 면적을 정정할 때는 당연히 측량을 통해야 돼요. 물론 지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정할 때는 소유자를 정정할 때는 우리가 그 측량할 필요 없겠죠. 근데 단서 붙었어요. 경계 면적을 정정할 때는 뭐를 해야 된다? 측량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축척 변경. 축척을 무엇하는 것? 축척을 변경하는 것. 그 다음에 도시개발 사업. 도시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확정하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측량을 통해서 이것을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어요? 조사의 대표적인 거. 이 조사의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 있다? 지목을 변경하는. 지목의 변경. 지목 변경과 무엇이 있냐면은 지목 변경과 합병이 있더라 이겁니다. 지목 변경과 합병이 있고요. 기타적인 내용은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을 말소하는 거. 토지는 등록이 되죠. 토지는 등록이 되는데 바다는 등록이 안 되잖아. 왜? 국가의 통치권을 미치는 영토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등록된 토지가 뭐로 됐다라는 거야? 바다로 됐다 이거야. 그럴 때는 등록을 무엇을 해야 된다? 등록을 말소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복습 한번 해볼까요? 어디까지를 바다로 볼 것이냐? 어디까지다? 어디까지를 바다로 본다 그랬어요. 제가
자동차 한번 얘기 한번 해드린 적 있었잖아요. 자동차가 주차를 잘못해가지고 물이 올라와서 만조가 되니까 자동차가 물에 잠겨가지고 둥둥 떠 있었더라. 그래서 어디까지를 바다로 본다? 여기까지를 바다로 보자. 이거 여기까지. 그럼 여기까지가 어디예요? 어디? 최대 만조위. 여기까지가 최대 만조위선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요즘에는 이제 기후 변화로 인해 가지고 해수면이 상승을 하잖아요. 그래서 간혹가다 우리가 그 뉴스를 보게 되면 앞으로 10년 후에, 20년 후에 없어질 나라가 있고, 어떠한 지역에서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남북의 얼음이 녹아서 해수면이 상승을 할 것이다. 그럼 당연히 바다로 잠기니까 등록을 무엇해야 돼요? 말소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최대 만조위 이렇게. 그 다음에 행정구역의 명칭 변경. 행정구역의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기타적인 내용이다라는데 요거는 이쪽으로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토지이동 사유다라고 보는 거죠. 그럼 이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일단 첫 번째, 토지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찾아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가장 난이도가 하. 두 번째, 토지가 이동이 됐을 때 조사와 무엇을 한다? 측량을 하더라. 이때 측량을 요하지 않는 것은 그럼 항상 뭘 찾으면 돼? 지목 변경하고 무엇을 찾자? 지목 변경하고 합병을 찾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목 변경과 합병을 찾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토지 이동에 대한 부분을 지금 우리 입문서 같은 경우는 뭐 가장 간략하게 요약집 정도 수준으로 이제 만들어져 있는데 뭐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입문서기 때문에 간단한 맛보기 정도로 이렇게 보여주는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신규 등록이 나오죠? 자, 용어 설명했을 때 말씀드렸어요. 자, 신규 등록이란 자, 일단은 기본적인 뭐를 알고 있어야 돼요? 기본적인 의의를 알고 있어야 된다. 기본적인 우리가 정의를 알고 있자. 그 신규 등록이란 무엇이다? 새로이 조성된 토지. 새로이 조성된 토지라든지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등록되어 있지 않는, 즉 등록이 누락된 거죠. 등록이 누락된 토지를 이것을 어디에다가 이것을 지적공부에다가 무엇하는 것?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우리는 무엇이라 한다? 이것을 신규 등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새롭게 조성된 토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대상 밑에 공유수면을 무엇하는 경우? 공유수면을 매립한 경우. 가장 가까운 어디 가시라 그랬어요? 공유수면 매립지 보시려면 공유수면 매립지 보시려면은 송도 가시면 됩니다. 송도를 가보면 송도 신도시가 이렇게 있어요. 그 가운데 센트럴파크 있고요. 센트럴파크 있고 여기에 인천대학교가 있고 인천대학교가 있고 이쪽에 이제 좀 떨어져 있는 구역에 뭐 LNG 무슨 보관소가 있을 거예요. 골프장 하나 있고 이렇게 타고 들어갑니다. 이렇게 제방을 따라 가지고 이쪽에 매립하고 있어요. 이쪽에 여기가 공유수면 매립지예요. 현재 계속 매립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옛날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이 송도 자체를 이런 식으로 매립을 한다라는 말이 있었어요. 인천대학교가 송도의 가장 중심이 된다. 왜? 여기다 매립한다고 했으니까. 뭐 그런 말이 있었는데 어찌됐든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새롭게 조성된 토지를 보려면 어디를 가면 돼요? 인천 송도 신도시를 가보시면 알 수 있고요. 또 최근에 매립된 것 중에 하나가 새만금. 좀 멀죠? 저 목포 군산 지나서 이제 군산을 지나서 거기가 어디 채석강 있는 변산반도 쪽으로 가는 길에 보면 새만금이 또 나오죠. 새만금. 공유수면 매립지. 그 다음에 등록이 누락된 토지 같은 경우는 어떠한 도서지역을 생각하시면 돼요. 미등록 도서지역. 요게 바로 무엇이다? 신규 등록 대상이다 이겁니다. 항상 우리는 이렇게
토지가 이동이 발생을 하면은 토지가 이동이 발생하게 되면 토지가 이동이 되면 이것을 신청을 해야 돼요. 지적 소관청에게 무엇을 한다? 항상 우리가 지적에서 90% 나오는 사람이 누구예요? 소관청입니다. 지적 소관청에게 무엇을 해라? 신청을 해야 될 의무가 있더라 이겁니다. 그럼 며칠 이내에 하는 거냐면은 보통 토지이동 사유는 토지이동의 경우는 60일 이내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어요. 60일 이내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다. 물론 요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는 예외적으로 며칠? 요 놈은 90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신규 등록은 사유 발생으로서 며칠 이내에? 60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렇게 소관청에 신청을 하게 되면 소관청이 이제 해야 될 일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지적 공부를 무엇을 해요? 지적 공부를 정리를 하게 됩니다. 공부를 정리를 하게 되면 후속 조치가 두 개가 있어요.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등기를 무엇을 해준다? 등기를 촉탁을 해줍니다. 등기 촉탁이라는 제도가 있고 그 다음에 지적정리의 사실을 그 토지 소유자에게 지적정리 사실을 토지 소유자에게 무엇을 한다?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하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등기 촉탁을 한번 볼게요. 등기 촉탁은 여러분들 지금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조금 어려운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 자, 촉탁이란 뭐냐면 우리나라는 대장하고 등기부가 이혼화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다? 이 지적공부하고 등기부가 어떻게 되어 있다? 이혼화되어 있다. 전 세계적으로 지적공부하고 등기부가 이혼화된 나라가 별 몇 개 없어요. 일본도 아마 지적 땅과 부동산, 그러니까 토지 건물이, 그러니까 등기와 지적이 일원화되어 있어요. 일본 자체도. 근데 우리나라는 처음부터 이제 이혼화되어 있다가 이제 일원화를 이제 하려고 하는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우리나라는 지적과 등기가 이혼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독일도 이혼화되어 있어요. 그것을 제외한 일반적으로 많이 들어본 국가들은 지적제도와 등기제도가 모두 일원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대장 따로 등기부 따로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얘가 항상 어때야 돼? 일치를 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이게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불일치가 발생할 때 이것을 무엇하기 위해서? 일치시키기 위해서 하는 게 지적에서 하는 역할이 바로 무엇이다? 등기 촉탁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잘 들으세요. 집중해가지고. 대장상의 지목이 무엇으로 등록되어 있다? 대장상의 지목이 전으로 등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등기부에 보면 등기 기록에 표제부에 지목이 뭐로 되어 있어요? 전. 현재는 지금 어때? 서로 간에 이렇게 일치하더라. 그런데 지목이 전이 뭐로 바뀔 수 있어요? 답으로 바뀔 수도 있고 대로 바뀔 수도 있잖아. 그러면 이 전이 지목이 무엇으로 바뀌었다? 전이 지목이 대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적과 등기가 이혼화되어 있으니까 공부상의 전은 먼저 대장상에서 먼저 바뀌는 거예요. 지적에서 먼저 지목 변경을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그 대장에서는 지목이 전에서 대로 바뀌었으니까 이렇게 정리를 했단 말이죠. 그러나 여전히 등기 기록의 표제부에는 지목이 무엇으로 되어 있다?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다 이거야. 그러면 여기서 서로 어떻게 돼요? 이거를 불일치가 되죠. 그러면 이 지목을 전에서 무엇으로? 대로 무엇을 해야 돼요? 변경을 해야 되겠죠. 등기법상으로는 이러한 것을 변경 등기다라고 얘기를 해요. 따라서 여기서 지목이 전에서 대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게 이루어진 거예요? 토지이동 사유 중에 토지의 이동 사유 중에 지목 변경이라는 것이 이루어진 거죠.
이해하셨죠? 그럼 토지가 이동이 돼서 예를 들어 지목 변경이 되면 먼저 대장부터 먼저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불일치가 발생하니까 야, 표지부에 지목을 전해서 대로 변경하라고 알려줘요. 그걸 뭐라 그래? 등기 촉탁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촉탁받으면 등기관이 표지부에서 지목을 전해서 대로 변경 등기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변경 등기가 필요하게 되면 공부상의 지목을 바꿨기 때문에 표지부의 지목도 바꿔야 되겠죠. 그런 등기를 무슨 등기라 그래요? 변경 등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변경 등기가 필요하잖아. 필요하니까 지적에서 알려주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등기 촉탁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등기 촉탁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먼저 등록을 하고 후에 무엇을 한다? 등기를 합니다. 먼저 등록을 하고 후에 무엇을 해요? 등기를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공유수매를 매입을 하게 되면 먼저 뭐부터 해요? 먼저 등록을 합니다. 이게 바로 무슨 등록? 먼저 등록, 신규 등록이에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등기를 하는데 어떤 등기를 하도록 되어 있냐면은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하는 체크. 그렇다면 신규 등록 당시에는 뭐가 존재하지 않아요? 등기부 자체가 존재하지 않죠. 그죠? 그래서 신규 등록에서 시험에 가장 잘 나온 거. 신규 등록은 결과적으로 등기부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등기 촉탁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이해하셨나요? 요거 뭐 그렇게 어렵지 않죠? 교재 어디를 잠깐 펴보시냐면 354페이지로 보시면 등기 촉탁이 나와요. 그 의의를 보시면 지적소관청은 토지이동에 따른 사유로 토지의 표시의 변경에 관한 등기 나오잖아요. 변경에 관한 등기, 변경 등기가 필요할 경우에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등기 촉탁이다. 등기 촉탁 대상이 써 있는데 다 외울 필요 없어요. 다음 중 등기 촉탁 대상이 아닌 것은 하면 뭘 찾으면 돼요? 신규 등록을 딱 찾으시면 돼. 이게 없다. 그러니까 등기 촉탁 언제 하는 것이다? 토지에 이동이 있을 때 하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토지에 이동이 있을 때 하는 거예요. 그럼 소유자가 바뀌거나 소유자 주소가 바뀌거나 공시지가가 바뀌는 것은 토지동이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뭐도 하지 않는다? 촉탁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항상 촉탁은 언제 하는 것이다? 토지에 이동이 있을 때 하는 겁니다. 그러나 뭐는 빼자? 신규 등록은 제외하자. 왜? 선등록, 후등기니까 등기부 자체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다시 이제 앞쪽으로 와서 다시 이제 신규 등록 여기까지만 정리할게요. 그다음에 등록 전환 봅니다. 이 등록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등록 전환이라고 하냐면 임야대장하고 어디에 임야대장하고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어디에다가 토지대장하고 어디에다가 토지대장과 지적도로 옮겨 등록하는 것을 무엇이란다? 그러니까 임야대장하고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하고 지적도로 옮겨 등록하는 것을 우리는 무엇이란다? 이것을 등록전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등록전환 어떤 사유가 있죠. 교재 보시면 등록전환 사유가 4가지가 있습니다. 대상 토지 4가지. 나중에 한번 보시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러한 등록전환 사유가 발생을 하게 되면 며칠 이내? 60일 이내에 소관청에 신청을 하게 됩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지적공부를 정리를 해요. 근데 등록전환에서는 당연히 뭐를 한다? 이 촉탁이라는 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신규 등록을 뺀 나머지는 전부 다 무엇을 한다? 촉탁을 하더라.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신청인 항상 여기 쓰진 않았지만 누가 신청하는 거예요? 토지의 소유자가
토지의 소유자가 신청을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토지 소유자가. 보통 사유 발생일로부터 며칠 이내? 60일 이내 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 분할. 자, 분할이라고 하는 것은 요 한 필지를 몇 필지 이상으로 두 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얘를 무엇이라 한다? 이것을 분할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분할에서는 분할 대상, 이 분할 대상이 가장 핵심이에요. 분할 대상이 가장 핵심이다. 이 분할 대상을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느냐? 두 개로 정리를 해야 돼요. 분할 대상을 두 개로 정리하자. 어떻게 정리를 할까요? 신청의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 요 신청의 의무가 있느냐, 아니면은 신청의 의무가 없느냐. 신청의 의무가 있을까, 없을까, 이렇게 두 개로 하는 겁니다. 있을 때만 60일 이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그러면 의무가 없는 거 한번 볼게요. 자, 제가 A라는 사람이 어떤 A라는 사람이 지금 한 필지를 소유하고 있다 이거야. 근데, 좀 한 필지의 면적이 상당히 커요. 한 필지의 면적이 상당히 크다 보니까, 이거를 다 팔기는 그렇고, 요만큼만 팔고 싶다 이거. 이만큼만 B에게 매매를 하고 싶더라 이거예요. 이만큼만 팔 수 없습니다. 왜 팔 수 없어요? 우리 매매는 항상 어떤 단위로? 1필지 단위로만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어요. 그럼 얘는 1필지에 뭐가 돼? 일부가 되겠죠. 그럼 못 판다 이거죠. 그러면은 이거를 A라는 사람이 B에게 이것을 이만큼만 매매하려면 먼저 뭐가 필요해요? 먼저 분할을 먼저 해야 돼요. 먼저 무엇을 한다? 이렇게 여기를 분할을 먼저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얘가 지번 1이면 하나의 필지가 또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얘는 1필지 일부가 아니라 무엇이다? 전부가 되는 거예요. 이럴 때는 뭐가 없어요? 신청의 의무가 없다 이겁니다. 왜? 자, 생각해 보세요. 1필지 일부는 팔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은 팔고 싶으면 토지 소유자가 뭐를 해야 돼? 분할을 신청하면 되겠죠. 60일 이내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소유권을 무엇하고자? 이전하고자 매매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의 의무가 없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그 다음에 그 밑에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도 신청의 의무가 없습니다. 그런데 1필지 일부가 형질 변경 등으로 인해 가지고 1필지 일부가 형질 변경 등으로 인해 가지고 용도가 어떻게 됐다? 다르게 됐어요. 즉 어떤 한 필지가 전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일부 자체를 뭐 형질 변경을 해 가지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더라. 그럴 때는 분할을 해야 돼요. 이럴 때는 사유가 명확하니까 60일 이내에 뭐를 신청해라? 소관청에게 분할을 신청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소관청은 이제 분할 신청을 받았으니까 역시 똑같은 절차예요. 지적 공부를 무엇을 해라? 정리를 해라. 토지동의자? 그러니까 뭐를 해야 돼요? 촉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등록사항 정정 이렇게 했는데 이거 등록사항 정정은 시험에 출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우리 교재에 보시면 353페이지에 보시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렇게만 볼게요. 등록사항 정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개념만 볼게요. 이렇게 등록사항에 뭐가 있어요? 이렇게 토지 표시가 있고 소유자가 있고 기타적인 내용이 있죠. 그럼 등록사항 정정은 등록사항에 무엇이 있으니까? 등록사항에 오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잡는 것을 무엇이라 한다? 등록사항 정정이다 이겁니다. 이것은 신청의 의무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정은 토지 소유자가 신청을 할 수는 있는 거예요. 소관청에게. 역시 마찬가지 등록사항 정정도 토지 소유자가 이렇게 소관청에 신청을 하는데 특별한 뭐는 없다? 기간에 대한 규정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냥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앞쪽으로 와서 축적 변경이 나오는데 348페이지에 보면 용어 나와 있죠. 자, 이 축적 변경은 말 그대로 축척을 무엇하는 것이다? 축척을 변경하는 거예요. 축척을 변경하는 것이다. 즉, 왜 하는 거다? 지적도에 등록되어 있는 경계점의 정밀도를 무엇하기 위해서는 높이려면, 지적도에 등록되는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려면 결과적으로 축척을 바꿔야 돼요. 그럼 어떻게 바꿀 것이냐? 작은 축척에서 무슨 축척으로? 큰 축척으로 바꾸면 정밀도가 높아져요. 그럼 작은 축척과 큰 축척의 개념은 보통 1200분의 1짜리가 있으면은요, 1200분의 1보다 큰 축척은 600분의 1이에요.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근데 절대적으로, 상식적으로는 600에서 1200으로는 절대 못 갑니다. 얘만 5예요. 1200에서 얼마로? 600으로만 갈 수 있다 이겁니다. 또는 1200에서 500으로 갈 수도 있고요. 그럼 2400, 그럼 여기서 이런 것도 가능해요, 사실은. 2400분의 1이 축척이 있더라. 그러면 이것을 얼마로? 1200분의 1로 하는 것도, 이것도 뭐예요? 이것도 축적 변경입니다. 이것을 600으로 하는 것도 축적 변경이고, 1200으로 하는 것도 축적 변경이에요. 왜? 작은 축척에서 큰 것으로 바꾸는 거니까. 근데 실무적으로는 1200을 600으로 가지도 않습니다. 대부분 경계점 좌표로 그냥 해버려요. 2400을 1200으로 가는 축적 변경은 이론상 맞지만 소관청에서 하질 않아요. 왜? 돈 들여서 했는데 1200이나 2400이나 별 차이 없거든요. 정밀도 면에서는. 높아지긴 하지만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축적 변경은 경계점을 좌표로 하는 축적 변경을 하는 것이 99.9%예요. 99.9%. 자, 여기서 이제 항상 뭐가 나와야 돼요? 지적도라는 말이 나와야 돼. 여기서 어떤 말이 나오면 틀려? 여기서 임야도라는 말이 들어가면 얘는 틀린 지문이다 이겁니다. 이해하셨나요? 자, 그럼 축적 변경은 대상 토지 한번 볼게요. 축적 변경 같은 경우는 언제 우리가 이 축척을 이제 바꾸냐면은 맨 처음에는 필지가 이만했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이만했는데 이것을 분할을 했어요. 또 분할을 했어. 또 분할을 했어. 또 분할하니까 필지의 규모가 상당히 어떻게 되는? 필지의 규모가 상당히 작아지기 때문에 기존의 축척을 가지고서는 요 필지 자체를 정밀하게 표현할 수 없다 이거죠. 이해하셨나요? 그 1번에 뭐라고 써있냐면 잦은 토지의 이동으로 인해서 1필지의 규모가 작아서 작은 축척으로는 어떤 정리하기가 곤란할 때. 첫 번째 여기. 두 번째로는 이제 어떤 경우냐면은 화곡동이라고 하는. 화곡동이 어딘지 아시죠? 화곡동. 강서구 화곡동이죠. 제가 말씀드렸어. 화곡동을 수업 시간에 화곡동을 얘기하는 이유는 제가 태어난 동네이기 때문에 화곡동이라고 하는 거. 실제 지금 저희 부모님도 이쪽에서 지금 사시고 계시고요. 화곡동이라고 하는 지번부여적이 있는데 여기에 축척이 한쪽은 600이고 한쪽은 이렇게 1200이라고 가정을 하자고요. 그러면은 이쪽에 있는 필지 자체를 두 필지가 이렇게 있으면 합칠 수가 없죠. 왜? 축척이 다르면 합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얘를 얼마로 바꿔 축척을 다 600으로 바꾸면 합칠 수 있거든요. 즉 동일한 지번부여적 안에 뭐가 있을 때? 서로 다른 축척의 지적도가 있을 때. 그 다음에 교재에서는 빠져 있는데 하나가 더 있어요. 세 번째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지적 공부 관리상 필요한 경우. 지적 공부를 무엇하는 상? 지적 공부의 관리상 필요한 때. 이럴 경우에 무엇을 한다? 축척을 변경하도록 되어 있어요. 나머지 이제 절차적 요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토지동이 좀 어려우니까 이건 나중에 기본 과정에서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앞쪽으로 잠깐 와서 이제 분할을 했고요. 합병 봅니다. 이 합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합병은 두 필지 이상의 토지를 합쳐서 몇 필지로 하는 것, 한 필지로 하는 것을 무엇이란다? 합병 이렇게 얘기해요. 합병. 이때 합병의 경우에는 대상 토지가 없어요. 합병은 여기가 A고 여기가 A면 토지 소유자가 A면 이렇게 합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 필지를 소유하고 있으면 특별하게 합병 신청에 제한 사유가 없을 경우에는 그냥 합쳐준다. 이거 신청을 하게 되면 합쳐준다. 근데 우리 지적이 발생하는 지적이라고 하는 것이 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도입된 거거든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합병 신청에 무엇을 둔다? 의무를 두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되게 시험에 잘 나와요. 합병 신청에 의무를 부여하는 경우가 있는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공동주택 부지. 공동주택 부지하고 얘보다 더 중요한 게 이거죠. 공동주택 부지하고 공공사업 등으로 인하여 지목의 개수를 쳐보면 11개의 지목으로 되는 경우 11개. 오른쪽 페이지 보면 나와 있죠. 347페이지 맨 상단에 보시면 도로부터 해가지고 채용용지까지 도로부터 채용용지까지 전체 몇 가지 지목이 있어? 전체 11개의 지목이 개수를 쳐보면 어떻게 외우시냐면은 이거 암기법 천수가 유학 가서 철도를 무엇하고 구제하고 천수가 유학 가서 철도를 구제하고 말도 안 되지만 공장을 차렸다. 이렇게 공장채 이렇게. 이건 여러분들이 공부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외워져요. 계속 제가 말씀드릴 거니까. 천수가 유학 가서 철도를 구제하고 공장을 차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28개에 대한 법정 지목을 알고 있어야 돼요. 뭐 이렇게 보면 하천이고요. 하천, 얘는 수도용지, 유지, 학교용지, 철도용지, 도로, 국어, 제방, 공원, 공장용지 아니고 공원, 요게 공장용지예요. 차장, 천, 원, 채용용지. 이렇게 11개의 지목에 대해서는 며칠 이내? 60일 이내에 소관청에게 합병 신청을 해야 될 의무가 따르더라 이겁니다. 그 정도만 보시고요. 나중에 이제 합병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이렇게 합병을 할 수 있느냐, 합병할 수 없느냐. 요 합병할 수 있느냐, 합병할 수 없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나중에 기본 과정에서 자세하게 제가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그다음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 뭐가 나와요? 지목 변경 나오죠. 말 그대로 지목 변경은 지적 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무엇하는 것이다?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을 우리는 무엇이란다? 지목 변경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지목 변경의 경우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토지 소유자가 며칠 이내 60일 이내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소관청에 신청을 하게 되면 공부를 정리를 하고요. 그럼 촉탁을 해야 됩니다. 등기 촉탁은 토지 이동 쪽에서 신기 등록을 뺀 나머지는 모두 다 무엇을 한다? 등기를 촉탁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요거 나오죠.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 요거 한번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 그러니까 이번에 입문 과정에서는 토지 이동의 전체적인 틀만 보시라는 거예요. 토지 이동이 무엇이고 토지가 이동되면 조사 또는 측량을 하는데 측량의 대표적인 것과 조사의 대표적인 것을 나열하고 의의와 대상과 그다음에 신청을 하게 되면 공부를 정리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촉탁을 하는구나. 뭐 그렇게 어떠한 흐름 정도만 우리가 이해하자 이거예요. 자,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을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을 말소 이렇게 돼요. 자, 여기서 이제 보면 토지는 등록이 되죠. 근데 바다는 등록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등록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인해서 뭐로 됐어요? 바다로 됐어요. 바다로 됐는데 거기다 흙을 막 갖다 부어도 계속 쓸려 나가는 거야. 즉 원상으로 회복이 안 돼요. 원상으로 아무리 해도 원상으로 회복이 안 됩니다. 그리고 다른 지목으로 될 가능성도 없어요. 다른 지목으로 될 가능성이, 만약에 다른 지목으로 될 가능성이 있으면, 만약에 전이 바다가 됐는데 다른 지목으로 될 가능성이 있어. 뭐로? 뭐 전으로, 대로, 답으로, 아니면 염전으로. 그럴 이유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토지가, 등록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인해 가지고 무엇이 됐다라는 거야? 바다로 된 거야. 그럼 바다는 등록이 안 되죠. 왜 안 돼요? 토지가 아니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 복습 한번, 토지를 뭐를 토지라고 한다? 토지는 국가의 통치권이 미치는 모든 영토. 국가의 통치권이 미치는 모든 영토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얘를 토지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국가의 통치권이 미치는 모든 영토라 하면 한반도 플러스 부속 도서다라고 얘기를 했죠. 즉 한반도 플러스 부속 도서 이렇게 들어가는, 독도까지. 일본은 아니에요.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원상으로 회복이 안 되고 다른 지목의 가능성이 없을 때는 누가 지적 소관청이 누구한테 절차가 이래요. 소관청이 토지의 소유자에게 당신 땅이 바다로 됐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말소하라고 통지합니다. 말소하라고 통지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통지를 받았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얘는 며칠이네? 다른 거는 60일인데 바다로 된 토지 등록 말소는 90일 이내에 가서 무엇을 해야 돼요? 말소 신청을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본인 땅이 바다로 돼가지고 토지가 없어졌는데 기분이 좋을 일이 없잖아. 들어 누워 그냥. 이불 깔고 들어 누우란 말이에요. 90일은 해야 되는데 안 해. 안 한단 말이에요. 당연히 신청하지 않겠죠. 여러분들도. 안 해도 불이익 받는 건 없어요. 뭐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그런 건 없어. 안 했다? 그러면 지적소관청이 어떻게? 직권으로 무엇을 해요? 직권으로 말소를 합니다. 그러면 소관청,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소관청이 직권으로 말소를 했어. 그 토지 소유자 모르죠? 그러니까 알려줘야 돼요. 소유자에게 무엇한다? 통지하는데, 이땐 통지는 토지 소유자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다 등록됐냐면은 공유 수면 관리청. 공유수면 관리청에도 각각 통지하도록 되어 있어요. 공유수면 관리청하고 토지 소유자에게. 그 다음에 이제 세월이 이제 지나서 흘렀는데 토지가 바다로 돼서 등록을 말소했더니 바다가 다시 뭐로 됐어요? 토지가 돼버린 거야. 웬일이야, 웬일. 그러면 소관청이 어떻게? 소관청은 회복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회복 등록을 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토지 소유자하고 회복 등록을 하게 되면 토지 소유자뿐만 아니라 공유수면 관리청에도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다. 이게 바로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에 대한 내용이다. 특이한 게 보면 90일이에요. 그래서 이 바다로 된 토지 등록의 특징은 보통 우리가 지적 공부를 정리를 하게 되면 공부 정리 수수료를 납부를 해야 돼요. 근데 바다로 된 토지 등록 말소는 요 지적 공부 정리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내지 않고요. 그 다음에 지적 측량
수수료도 납부하지 않습니다. 이게 좀 특이한 내용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토지이동에 대한 대체적으로 이 토지이동에 대한 내용을 쭉 설명해 드렸고요. 교재 351페이지로 보시면 토지이동의 신청권자 이렇게 있습니다. 그 부분 잠깐 이제 말씀을 드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요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토지이동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어요. 이번 시간은 세부적인 내용보다는 전체적인 토지이동에서 앞으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될 틀을 잡는 시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렇게 토지가 이동이 되면 여기다 다시 쓸게요. 원칙적으로는 누가 신청하는 것이다? 토지의 소유자가 이렇게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토지이동은 원칙적으로 누가?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는데 만약에 신청이 없었다 그러면 소관청이 어떻게? 소관청은 어떻게? 직권으로 조사 측량해서 지적 공부를 정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통 토지 소유자가 해야 될 것을 누가 할 수 있다? 제3자가 대위에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제3자가 무엇 할 수 있다? 제3자가 대위에서 신청할 수 있는데 요 네 가지 사유가 있어요. 네 가지 사유가 있다. 사업의 시행자가 할 수 있고요. 사업의 시행자 1번 사업의 시행자. 여기에서는 8개의 지목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여기까지만. 공공사업 등으로 인해 가지고 천수가 유학 가서 철도를 구제했다. 이렇게만 보시면 돼요. 천수가 유학 가서 철도를 구제했다. 8가지 지목으로 되는 경우에는 누가? 사업의 시행자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행정기관의 장. 행정기관의 장이라든지 지자체의 장이 토지이동 신청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국가라든지 지자체가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를 관리하는 행정기관의 장, 국가기관의 장이 하고요. 세 번째 이제 관리인이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민법 제404조에 의한 누가 할 수 있다? 404조에 의한 채권자가 할 수 있다. 뭐 요 정도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 보면 여기 도시개발 사업 이렇게 했었죠. 여러분들 이제 공법에서 이제 공부하는데 도시개발 사업에서는 이 토지이동 신청을 오로지 누구만이 할 수 있다? 사업의 시행자만이. 사업의 누구만이? 시행자만이 토지이동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의 시행자가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그 교재 의에 써 있잖아. 지적소관청에게. 사업의 누가? 시행자만이. 그럼 여기서 어떤 지문이 나오면 틀릴까요? 여기에서 토지 소유자라는 말이 나오면 얘는 무조건 틀립니다. 오로지 누구만이? 사업의 시행자만이 토지이동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이러한 도시개발 사업의 대상의 경우에는 여러분들 저기서 배우죠. 공법에서 도시개발법에 나온 그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 사업, 농어촌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정비사업, 그 다음에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택지개발 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등등등 해서 10몇 개 정도 있습니다. 10몇 개 정도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오로지 누구만이? 사업의 시행자만이 토지이동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번 시간에 처음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대략적인 사장에 대한 내용들을 거의 다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그냥 이런 거구나. 우리가 제 3장이죠. 이 4장이죠. 이 4장 토지이동 쪽에서는 대략적으로 이런 내용들을 공부를 하는구나. 의 정도 잘 기억하시고 일단 흐름을 먼저 잘 파악하신 다음에 추후에 우리가 기본 과정에 들어가서는 하나하나씩 신규등록, 등록전환부터 해서 공부정리, 그 다음에 등기촉탁, 토지소유 통지까지 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이제 해드리도록 하고요.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짓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어떤 내용을 할 거냐면은
지적 측량이라고 하는 부분을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적 측량 어렵지 않습니다. 뭐 쉽게 문제 자체도 쉽게 출제가 되니까 잠시 쉬었다가 요 지적 측량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할게요. 잠시 쉬었다 합니다.